깊은 밤 11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 건물 옥상. 겨울바람이 간간히 스치는 가운데 민수는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오래된 코트깃을 세우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편의점의 형광등과 횡단보도 신호가 넓은 물웅덩이에 흔들려 비쳤다. 민수의 하루는 늘 같았다. 새벽에 깨어 보일러실을 확인하고, 오전엔 임대계약서를 정리하고, 오후엔 세입자 연락을 받으며 소소한 수리를 돌봤다. 집으로 돌아오면 부엌 식탁 위엔 아내 은미가 챙겨놓은 밥상이 있었지만 대화는 아침 드세요, 다녀오세요 정도로 얇았다. 결혼 25년 차. 같은 지붕 아래서도 서로의 마음을 오래전에 접어둔 사람들처럼 살았다. 아들 준호는 회사 일이 바빠 한 달에 한 번 들렀다. 휴대폰에 남은 메시지는 대부분 카드 결제 알림과 관리비 고지였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어쩌면 하루가 잔잔하게만 흐르는 일이라고 민수는 믿어왔다. 변화는 9월 202호 새 세입자 혜진이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키는 크지 않지만 고든 자세, 말수가 적되 귀 기울이는 태도가 선명했다. 방을 둘러보는 동안 창틀 먼지, 욕실 실리콘, 싱크대 물 흐름을 차분히 확인하던 눈빛이 유난히 기억에 남았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가던 날,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옥상에 올라가 도시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다. 오래 묻어둔 무언가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기분 이름 붙이기 곤란한 감정이었다. 며칠 후 혜진이 세탁물을 들고 옥상에 올랐다. 죄송해요. 잠깐 빨래 좀. 편하게 하세요. 서로의 거리는 적절했고 대화는 짧았다. 그럼에도 민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의 속도가,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칼이 어느 저녁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잊고 살았다. 10월 5일이 지나도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 민수는 문을 두드렸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의 혜진은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며칠만 더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다. 원칙대로라면 단호해야 했지만 민수의 대답은 알겠어요. 다음 주까지였다. 그날 밤 민수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생각했다. 규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배려가 있다. 나이 든 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이유보다 표정을 먼저 믿는다. 며칠 뒤 비가 왔다. 혜진은 젖은 셔츠를 껴안 듯 들고 서서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라고, 민수는 나이 먹어도 걱정은 줄지 않네요? 라고 말했다. 말끝이 바람에 닿을 때마다 서로의 숨이 짧게 흔들렸다.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건 알았다. 그러나 위험은 언제나 따뜻함의 모양을 하고 다가온다. 민수는 난간 너머로 번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오래 미뤄둔 질문을 처음 품었다. 행복은 정말 멀리 있을까? 아니면 내가 외면하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을까? 11월 초, 건물 계단에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민수는 청소 도구를 들고 쓸다 말고 202호 문 앞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발견했다. 가지가 앙상한데도 흙은 촉촉했다. 누군가 정성껏 물을 준 흔적. 그 순간 혜진이 문을 열고 나왔다. 아, 죄송해요. 제가 치울게요. 괜찮아요. 이런 건 제 일이죠. 민수는 화분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원래 있던 건가요? 혜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어머니가 주신 건데 병원에 계셔서 잘 키워보라고요. 그 말에 민수는 묘한 울림을 느꼈다. 누군가의 부재와 누군가의 존재가 동시에 스며든 목소리. 그는 오래전 어머니의 병상 옆에서 젊은 자신이 어떻게 손을 잡고 아무 말도 못했는지 떠올렸다. 며칠 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 옥상 난간에 앉아있던 혜진이 민수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사람은 왜 자꾸 후회하는 걸까요? 민수는 대답 대신 라이터를 켰다. 바람에 불꽃이 흔들렸다. 후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어떤 건 껴안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아래에서는 택배 트럭이 지나갔다. 창문마다 켜진 불빛은 각자의 이야기를 비추고 있었다. 민수는 문득 은미와의 대화가 줄어든 이유를 생각했다. 서로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서였다. 질문이 없는 관계는 점점 공기처럼 희미해졌다. 첫눈이 내리던 날 혜진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무릎에 피가 번지자 민수는 서둘러 파스를 붙였다. 손끝이 스쳤을 때 둘 다 순간적으로 숨을 고르듯 멈췄다. 민수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다음엔 조심해요. 그 말은 경계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은미가 식탁에 놓아둔 된장국을 먹으면서도 민수는 이상하게 목이 메었다. 국물 속에서 올라오는 김이 마치 숨겨둔 마음을 들킨 듯 흐려 보였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옥상은 둘만의 은신처처럼 변했다. 담배 연기, 세탁물, 가끔씩 들려오는 웃음소리. 민수는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동시에 오래 묵은 삶의 틈새에서 작게 피어나는 빛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건 잘못일까? 아니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흔적일까? 12월, 성탄절을 앞둔 주말 저녁. 건물 입구에는 작은 트리가 세워져 있었고 세입자 아이들이 반짝이는 전구를 만지며 웃고 있었다. 민수는 그 옆에서 어깨를 움츠린 채 담배를 끄고 있었다. 그때 혜진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저씨. 웃음 속엔 묘하게 지친 그림자가 묻어 있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혹시 저녁 같이 먹을래요? 집에서 말이 나오자마자 스스로도 놀랐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다. 괜찮으시다면요? 은미는 친척 모임으로 집을 비웠다. 집안은 오랜만에 낯설 만큼 조용했다. 식탁 위엔 2접시의 반찬과 따뜻한 국이 놓였다. 혜진은 젓가락을 들다가 문득 말했다. 혼자 드실 줄 알았는데요. 민수는 웃어 보였다. 혼자 먹는 게 익숙해져서 사실 별 의미 없었어요. 서로의 말끝마다 쌓여있던 고독이 흘러나왔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혜진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국물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오래 바라봤다. 그날 밤 옥상에 서 있던 두 사람은 눈송이가 내리는 가운데 나란히 서 있었다. 민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가끔은요, 제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싶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버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눈가가 붉어졌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멈췄다. 그 거리는 가까웠지만 건너서는 안 될 강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은미는 민수에게 물었다. 당신 요즘 왜 자꾸 늦어? 짧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아내의 눈빛엔 오래된 의심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밤늦게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의 겨울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옥상 난간에 서 있던 혜진의 모습만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민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잃어버린 건 가족일까? 아니면 아직 시작도 못한 어떤 가능성일까? 과거겠지? 그리고 해가 바뀌던 순간 새해 폭죽이 도시 하늘을 밝히자 옥상에 홀로 서 있던 민수의 눈가에 묘한 빛이 스쳤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1월의 새벽 서울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민수는 보일러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202호 문틈에 꽂힌 고지서를 보았다. 연체 안내. 잠시 멈칫하던 순간 문이 열리며 혜진이 나타났다. 얼굴은 더 수척했고 두 눈 밑은 퀭했다. 아저씨, 죄송해요. 이번 달도 조금만.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책임과 연민, 원칙과 욕망이 뒤엉켜 답없는 수수께끼처럼 가슴을 눌렀다. 며칠 후 은미가 방 한쪽을 정리하며 말했다. 당신, 옥상에 왜 그렇게 자주 올라가? 밤마다 추운데. 민수는 대답을 삼켰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만 갔다. 은미의 눈빛엔 이미 오래된 거리감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 불을 꺼놓고 혼자 술을 마셨다. 술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비겁해 보였다. 설 연휴, 준호가 집에 왔다. 아들은 무심히 던졌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지쳐 보여요? 건강 챙기셔야죠. 민수는 웃으며 괜찮다 했지만 속으론 오래된 균열이 더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가족과의 식탁에서조차 혜진의 웃음소리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2월, 눈발이 흩날리던 저녁. 옥상에서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저 여기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못했다. 단지 바람에 휘날리는 목도리 끝만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흘려보낸 세월과 책임이라는 것을. 그러나 깨달음은 늘 늦게 찾아왔다. 며칠 뒤 민수는 빈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빨래줄은 비어 있었고 바람만이 서걱이며 지나갔다. 그는 손에 쥔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간 건물의 문을 열고 닫으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의 문은 끝내 열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서글프게 다가왔다. 그날 밤 은미가 잠든 옆에서 민수는 오랜만에 아내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다. 은미는 꿈결에 움찔했으나 손을 거두지 않았다. 민수는 속으로 속삭였다. 늦었을까? 아니면 아직 가능할까?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민수의 눈에는 처음으로 그 빛이 조금 따뜻하게 번져 보였다. 그의 삶은 다시 질문 앞에 서 있었다. 행복은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으려 하지 않았던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던 것은 아닐까. 3월, 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저녁. 건물 앞 골목의 벚나무 가지에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가지 끝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민수는 습관처럼 옥상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더 이상 혜진의 세탁물도 웃음소리도 없었다. 빨래줄에 매달린 건 겨울 내내 얼었던 흔적뿐. 그는 난간에 기대서서 발밑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며칠 후 202호의 빈 방을 청소하며 혜진이 남기고 간 작은 화분을 발견했다. 앙상하던 가지 사이로 연두빛 새싹이 움트고 있었다. 민수는 무심코 손끝으로 잎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 불현듯 깨달았다. 자신이 기다린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잊고 있던 변화의 기운이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등장과 퇴장은 삶의 균열을 드러냈고 그 틈으로 들어온 빛이야말로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것이었다. 저녁, 민수는 오랜만에 은미와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는 단출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예전엔 뭐 그렇게 바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줄었을까? 은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다. 당신이 먼저 묻지 않았잖아요. 나도 점점 말할 게 없어졌고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민수는 오래된 결심을 되뇌듯 말했다. 앞으로는 나도 좀 묻고 싶어. 당신 하루가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은미는 대답 대신 밥그릇을 살짝 밀어주었다. 눈빛 속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봄비가 내리던 날, 민수는 옥상 난간에 서서 빗방울에 젖어가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혜진의 빈자리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곁에 있으면서도 놓치고 있던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기로 했다. 삶은 여전히 단조롭고 내일도 관리비 고지서와 고장난 수도꼭지가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늘 곁에 있었지만 자신이 질문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늦은 봄의 새싹처럼 그의 마음 한구석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여름 초입, 건물 앞 가로수 잎사귀들이 바람에 반짝였다. 민수는 현관 앞에 서서 202호의 새 세입자가 짐을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낯선 청년이었지만 그 안에서 언젠가의 혜진을 겹쳐보았다. 짧게 인사를 나눈 뒤 민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 있자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밀려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소리를 외로움으로만 듣지 않았다. 삶이 여전히 분주하고 채워지지 않는 틈이 남아있더라도 그 속에서 다시 말을 건네고 묻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은미는 주말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민수는 그 옆에 앉아 커피를 내리며 말을 걸었다. 오늘은 꽃집에 다녀올까? 당신이 고른 꽃이라면 뭐든 괜찮아. 두 사람의 대화는 아직 서툴렀지만 잊고 지냈던 온기를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민수는 가끔 혜진을 떠올렸다. 그 만남은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필요한 균열이었을까? 그러나 답을 찾으려 애쓰진 않았다. 인생에는 정답보다 과정이 남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옥상 난간 너머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늘 곁에 있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오래 묵은 어둠을 스쳐보내듯 새로운 계절의 기운이 그의 얼굴을 밝게 스쳤다.